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한 생명과학, 통합과학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요, 1-2단원이죠. 생명의 경계선, 세포막이라는 단원이고요. 우리 교과서로는 152쪽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단원 생명 시스템, 그 중에 작은 중간 단원 1단원, 생명의 기초 세포 단원이죠. 자, 그리고 소단원 생명의 경계선 세포막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현미경을 이용해 세포막을 사이로 한 물의 이동을 관찰하고 세포막의 기능을 풀어낼 수 있다.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시 학습에 앞서서 어제 배웠던 내용을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어제 어떤 내용 배웠었죠? 그렇죠. 염색체가 꼬여서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염색사를 잘 들여다보면은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여러 가지 염기가 쌍을 이루어서 그 DNA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염기가 쌍을 이룬 것들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배웠죠? 그렇죠.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생물체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죠.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한 6가지 특징을 공부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같은 물질 대사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극에 반응하고 항상성을 갖는다. 그렇죠.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체온과 혈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특징이 뭡니까? 발생과 생장을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생식과 유전을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징이 적응하여 진화한다는 특징을 우리가 배웠었죠. 잘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 뭘 배웠었습니까?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핵은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구조물로서 식물세포의 바깥쪽을 둘러싸는 구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두껍고 단단하여서 내부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그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여 에너지, ATP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해낸다고 했습니다. ATP. 그죠? 아데닌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ATP. 자, 그리고 또 뭐 배웠죠? 세포소기관. 리보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DNA에 저장되어 있는 리보솜의 역할은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을 합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소기관이 리보솜이다. 자, 그리고 엽록체에 대해서 또 배워봤습니다. 엽록체는 어느 세포에만 존재하죠? 그렇죠.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소기관입니다.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라고 했죠. 자, 마지막으로 세포막의 기능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의 경계를 이루어서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도 바로 세포막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 학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52쪽이고요. 세포막,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입니다. 경계로 세포의 내부를 주변 환경과 분리해주죠.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영어로는 셀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셀은 작은 방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세포가 독립된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의 역할이다? 세포막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의 역할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152쪽에 나오는 요 그림이 지금 그대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인지질이 이중으로 층을 이루고, 인지질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잘 보면 알겠지만 교과서를 참고하세요, 여러분. 동그랗게 구슬 같은 것이 머리가 달려 있고 그 밑에 꼬리가 2개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걸 동그란 머리와 꼬리 2개를 합쳐서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인지질 이중으로 층을 이뤘다는 얘기는 바깥쪽에 반대편에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향한 인지질층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인지질 이중으로 층을 이룬 구조,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 이렇게 분홍색으로 지금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는 이것들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박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확인했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세포의 내부와 외부는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지질은 지질이죠, 지질이죠. 물과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물과 잘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으므로 경계를 이루기에 적합하다. 자, 세포의 안과 밖에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안과 밖의 경계를 이루기에는 뭐가 적합하다?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의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아니면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간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아니면 여기가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간에 그 경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세포막이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 잠깐 교과서로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보겠습니다. 잠깐 152쪽 제일 위의 내용입니다. 세포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셀은 작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 냄비와 같이 재료를 담을 용기가 필요하고 화학 실험을 할 때에도 비커나 플라스크가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외부와 구별된 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그렇죠. 세포막입니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다. 세포막이 경계, 구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세포막은 여기 줄 치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죠. 세포막은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까지 줄세요. 경계로. 그 다음에 또 줄세요. 세포의 내부를 주변 환경과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만든다까지 줄세요. 독립된 공간을 만듭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줄세요. 세포의 바깥 부분을 둘러싸 줄세요. 쭉 줄쳐갑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형태를 유지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내부를 보호 동그라미 치세요. 보호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세포막은 세포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내부를 주변의 환경과 떨어뜨려 분리하여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주죠. 동시에 세포의 바깥 부분을 둘러싸서 살아있는 세포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다. 됐죠?
예, 잘 따라오고 있죠. 점심 먹고 졸린 시간인데 안 졸고 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세포막은 그 다음 주시겠습니다. 지질의 일종인 인지질이 이중으로 층을 이루고 이중으로 층까지 쳐야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층 이루고 자, 그 다음에 또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있는 구조. 아, 됐죠. 세포의 내부와 외부는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주시겠습니다. 물과 섞이지 않는 인지질은 경계를 이루기에 적합한 물질. 경계를 이룬다는 것은 세포막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물질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세포막은 지질의 일종인 인지질이 이중으로 층을 이루고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있는 구조죠. 세포의 내부와 외부는 대부분 물로 채워져 있는데 물과 섞이지 않는 인지질은 경계를 이루기에 적합한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 153쪽에 나오는 실험을 잠깐 보겠습니다. 양파 표피에서 물의 이동을 관찰하기입니다. 자, 이 실험의 목표는 용액의 농도에 따라 나타나는 양파 표피 세포의 변화를 관찰하여 세포막 사이로 물질이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우리 작년 1학년 때는 식물세포의 대표적인 식물세포로 양파세포를 가져다가 양파세포를 관찰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양파 표피세포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실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 사이의 물질 이동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준비물은 양파, 칼, 핀셋, 스포이드, 증류수, 10% 소금물. 이거는 굉장히 농도가 높은 거죠. 짠맛을 내는 거죠. 10% 소금물 농도가 높습니다. 거름종이, 받침 유리, 덮개 유리, 현미경, 스마트폰 거치대 등이 필요합니다. 자, 실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파, 칼, 핀셋, 스포이트, 증류수, 10% 소금물, 거름종이, 받침유리, 덮개유리, 현미경을 준비합니다. 양파 안쪽 표피에 가로 세로 0.5cm 크기로 칼집을 냅니다. 칼을 사용할 때 손이 베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칼집을 낸 양파 안쪽 표피에 얇은 막을 핀셋을 이용하여 벗겨낸 다음 받침 유리에 놓습니다. 받침 유리에 놓여있는 표피 조각 위에 증류수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후 덮개 유리를 덮고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합니다. 관찰했던 표본의 덮개유리 옆에 스포이트로 10% 소금물을 떨어뜨리고 반대편에서 거름종이로 흡수하여 안쪽으로 스며들게 한 다음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합니다. 자, 지금 10% 소금물을 그 양파 세포에다 떨어뜨렸죠. 이거는 일반적인 양파 세포에 있어서 굉장히 고농도의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고장액이라고 합니다. 고장액 상태에서 양파세포의 세포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관찰해 보겠다는 얘기죠. 계속 보겠습니다. 관찰했던 표본의 덮개 유리 옆에 스포이트로 증류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반대편에서 거름 종이로 흡수하여 안쪽으로 스며들게 한 다음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합니다. 소금물을 떨어뜨렸을 때와 증류수를 떨어뜨렸을 때의 양파 표피 세포 모습을 비교하여 관찰합니다. 예. 자, 지금 보면은요, 요거는 물방울이죠. 물방울이고, 지금 양파 세포에 세포막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소금을 들었을 때, 고장액 상태일 때는 지금 세포막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죠? 세포막이 수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에 비해서 증류수를, 양파 표피세포에 증류수를 떨어뜨렸을 때, 증류수라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양파의 그 농도를 등장 상태, 양파와 똑같은 농도를 우리가 0.7%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10%면은 굉장히 농도가 높은 거죠. 자, 증류수는 일반적인 양파의 조건보다도 농도가 굉장히 더 낮은 거죠. 왜? 소금물 성분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저장액 상태가 됩니다. 증류 떨어뜨리면 저장액이죠. 자, 저장액 상태에서는 지금 세포질이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나요? 자,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죠. 자, 세포막이 지금 팽창이 돼서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지금 세포벽과 거의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쪽 고장액에 있는 양파 세포를 관찰해 보면요, 원형질이 지금 이만큼이 떨어졌죠. 세포막이 이만큼 붙어 있던 것이 떨어졌죠. 그래서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차이가 나죠. 고장액과 저장액의 차이가 나죠. 한눈으로 보기에도. 자, 세포를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면 소금물을 떨어뜨렸을 때와 증류수를 떨어뜨렸을 때 이 양파 표피 세포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포의 모양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죠? 세포의 모양은? 예, 그렇죠. 그렇죠. 세포벽 때문에 양파 표피 세포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 모습은 별로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 내부 막의 모습이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는 수축했고 고장액을 떨어뜨린 양파세포는 세포막이 수축했고 저장액을 떨어뜨린 증류수를 떨어뜨린 양파세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포막이 팽창,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포 때문에 양파 표피세포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세포벽이 양파세포 형태를 유지해주니까 큰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얘기죠. 세포막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죠. 자, 그럼 그 다음 세포 모양이 변한 이유는 무엇일지 살펴보자. 세포막의 모양이죠. 세포막의 모양이 변한 이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세포벽은 변했어 안 변했어? 세포벽은 안 변했죠. 왜?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고정적이어서. 하지만 세포막은 좀 약간 유동적이라는 건 이렇게 좀 형태도 변할 수 있고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걸 유동적이라고 하죠. 유동적이어서 농도 차이 떨어뜨린 물질의 농도 차이, 소금물이나 아니면은 증류수나 그죠? 농도 차이에 의해 세포막의 모습이 변한 거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세포벽이
단단하고 고정적이어서 형태를 유지하지만 세포막은 유동적이죠. 유동적이어서 외부 환경의 농도 차이에 따라 물이 유입되거나 유출됨에 따라 세포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소금물 10% 소금물 고장액을 떨어뜨렸을 때 세포막은 어떻게 됐나요? 세포막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죠.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관찰을 유심히 잘하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 집에서 겨울에 어머니들이 그 김장을 할 때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어디에다 하룻밤 정도 어디에다 담궈 놓죠? 그렇죠. 소금물에 담궈 놓죠.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은 소금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10% 소금물 고장액 상태에 담궈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물체의 생체막에서 물이 어떻게 돼?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서 아까 우리 먼저 봤던 그 실험 사진에서도 보면은 고장액에 양파세포에 고장액 액체를 떨어뜨렸더니 그러니까 10% 소금물을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포막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줄어드는 겁니다. 물이 유출된 거죠. 자, 유출됨에 따라서 세포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세포막이 세포의 생명 유지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모든 분들과 한번 통해보자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쌤이 바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세포막이 어떤 역할을 한다 했어? 아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부분에서 그죠? 자, 세포막은 세포로 하여금 독립된 생명활동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물질의 출입도 조절해주는 거죠. 동시에 물질의 출입을 선택적으로 조절한다. 선택적 조절이라는 거는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아무거나 다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선택적인 게 아니죠. 그 생명체에게 필요한 물질들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들은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선택적인 겁니다. 조절한다. 따라서 이런 기능이 떨어지거나 망가지게 되면 세포는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렇죠? 이제 교과서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세포 안과 밖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죠? 통로입니다. 통로로 세포막에서 물질의 이동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일어난다. 자, 선생님이 또 선택적 투과성을 얘기할 텐데요. 아까 설명을 했었죠. 선택적 투과성.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세포막을 통과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세포막의 성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어땠어요? 그 농도가 높은 10% 소금물 용액 그리고 증류수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실험을 했었죠. 이게 바로 세포막을 통과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세포막의 성질 선택적 투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54쪽이죠. 154쪽에 나오는 그림이죠. 자, 산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물질은 인지질 사이를 통과해서 이동합니다. 그 인지질 사이를 통과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인지질 사이로 확산돼서 이동하죠. 하지만 물과 포도당과 같은 분자가 큰 물질들은 인지질에 박혀 있는 이 단백질을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는 인지질 사이로 확산이 되고요. 물과 포도당은 단백질 통로로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세포막이죠. 자, 그러면은 교과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요 내용부터 선생님하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세요.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을 이동하는 통로이다.
세포막에서 물질 이동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죠. 자, 그 다음 붙이겠습니다.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은 인지질 사이를 통과해 이동까지 줄치고 이동하지만, 자, 그 다음 줄치겠습니다. 물과 포도당 같은 물질은 인지질에 박혀 있는 단백질을 통로로 이동한다. 자, 그렇죠. 아까 설명했던 거죠. 산소, 이산화탄소는 인지질 사이로 확산되고, 물과 포도당은 인지질 세포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 사이로 통과합니다. 또 물질의 특성에 따라 쉽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동하지 못하기도 한다. 자, 여기 줄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에 따라 쉽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동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포막의 특성을 선택적 투과성까지 줄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내용도 보겠습니다. 세포 안팎에서 물질은 주로 확산하여 세포막을 통과한다. 자, 확산 줄치. 확산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줄치겠습니다. 그렇죠. 확산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양파 표피세포에 소금물을 떨어뜨리면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온다. 아까 설명했죠. 소금을 떨어뜨렸더니 물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지금 세포막이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는 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차에 따라 물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자, 선택적 투과성에 따라 소금물 속의 용질이라는 것은 소금 알갱이죠. 용질은 쉽게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자, 여기 줄 치면서 보겠습니다. 선택적 투과성에 따라 소금물 속의 용질은 쉽게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뭐는 통과해? 물은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통과한다까지 있어요. 자, 그렇죠. 이게 지금 삼투 현상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김장할 때 배추 절이는 거, 배추가 막 이렇게 부피가 컸던 배추가 소금물에 한 하루 정도, 하룻밤 정도 이렇게 담궈 놓게 되면은 확 줄어들죠. 그럼 뭐야? 배추 안에 있던 물이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배추가 확 숨이 죽는 거죠. 김장할 때 그 배추 절이는 거 삼투 현상입니다. 자, 그렇죠. 소금물 속의 용질은 쉽게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물은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용질이 아닌 물이 용액의 농도가 낮은 세포 내부에서 용액의 농도가 높은 소금물로 확산하면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된다. 그렇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줄치겠습니다. 이처럼 그 다음에 줄치겠습니다. 막을 경계로 줄치세요. 농도 차에 따라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삼투라고 하고, 이는 확산의 일종이다. 삼투라고 하면 이 확산의 일종까지 줄치세요. 자, 우리 교과서 내용 됐죠? 그러면은 교과서 그 154쪽에 나오는 내용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 외에 파워포인트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고 학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서 물질은 주로 확산합니다. 확산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확산,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한다. 자, 양파 표피세포에 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물의 흡수 원리, 삼투 현상 실험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투과성 막입니다. 이 막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이 나 있어서 구멍보다 작은 입자는 통과하고 큰 입자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반투과성 막을 앞뒤가 모두 뚫려 있는 굵은 유리관의 한쪽을 막으면서 붙여놓았습니다. 자, 아까 봤던 반투과성 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포막을 떼낼 수가 없으니까 그 반투과성 막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담배값을 이렇게 싸고 있는 담배값을 싸고 있는 그 투명한 비닐 종이가 반투과성 막입니다.
물에 설탕을 녹여 설탕물을 만듭니다. 이 설탕물을 반투과성 막이 붙어있는 유리관에 넣는데요. 이때 표시된 눈금만큼 넣어줍니다. 이 유리관을 물이 담긴 비커에 넣고 5시간 동안 담가둡니다. 눈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볼까요? 5시간이 지난 다음 유리관을 꺼내어 보니 눈금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 거죠. 그 밖에 유리관을 아까 싸고 있었던 수조 안에 들어있던 물이 비커죠. 비커 안에 들어있던 물이 농도가 높은 유리관 쪽으로 물이 이동한 거죠. 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만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비커와 유리관 안의 농도 차이 때문인데요. 아무것도 녹이지 않은 물은 저농도이고 설탕물은 고농도이므로 비커 안의 물입자가 반투과성 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유리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비커의 저농도의 물이 요 유리관 안으로 이동하는 거죠. 삼투 현상입니다. 이것은 실제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는 원리이기도 하죠. 뿌리털의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이므로 저농도인 흙 속의 물이 농도가 높은 뿌리털로 그리고 물관까지 흡수되는 건 모두 이 삼투현상 때문입니다. 예. 자, 선택적 투과성에 따라 반투과성 막이 갖는 특성이라고 했죠. 소금물 속의 용질이 아닌 물이 용액의 농도가 낮은 세포 내부에서 용액의 농도가 높은 소금물 쪽으로 이동하죠. 확산하면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가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에 따라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삼투라고 하고요. 삼투도 확산의 일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세포막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학생들 학습한 내용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예. 세포막 구성 물질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세포막이 하는 역할, 기능 뭐라고 했습니까? 세포의 그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고요.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보호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삼투 확산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삼투 기억나죠?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높은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높은 쪽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뭐가 이동을 한다? 물이 이동한다. 아니면은 소금 알갱이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농도가 높은 쪽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반투과성 막을 통과해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거 또 하나 있네요. 그죠?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통과해서 확산해서 이동을 하는데 물과 포도당 같이 분자가 큰 물질들은 어디를